자, 내용을 좀 보면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 있어요. 노동 문제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 노동 개혁이래요. 본인 표현이에요.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 개혁?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한 것이 막루에 올라가서 1인 시위한 분들을 경찰들이 그렇게 그것도 철봉으로 때리는 것이 이게 법과 원칙입니까? 그리고 투신하신 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모는 것이 법과 원칙인가요? 그 노동이 지금 개혁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저는 노동자에 대해서 개혁한다고 했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인권 그렇게 외치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통일부 예산에서요 유일하게 오른 게 북한 인권 관련 300%인가를 올렸어요.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건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유일하게 북한 인권 관련된 거 건물 짓고 이런데 300억 300%.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0% 90%의 그렇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은 자영업을 하신 분들도 노동자나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와서 하나하나 분석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뭐 이념이었다가 민생이었다가 다시 이념이었다가 민생이라고 외쳤을 때도 다른 데 가서도 이념이라고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노동이 북한 인권을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 그럼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라고 따지면서 그렇죠. 그분들을 이것은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국가 폭행, 국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혁하게 노동 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개혁이라는 말은 기존에 뭔가 부패와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 뭐 개나 노동 단체들은 이미 부패한 조직 이런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개혁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제가 제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은 안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럼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네, 레거시 미디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보면은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에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사는 얘기가 뭐냐면 합법적인 노동은 무엇이다. 자, 그럼 그분의 이런 분까지는 불법이다. 우린 불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 무조건 지금 노동자들이 본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분들이 엄청난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당연한 대우를 바라는 것인데 당연한 대우입니다. 그분들 월급 200, 300밖에 안 돼요. 근데 당연한 대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노동자들은. 예. 근데 그분들에게선 그분들이 이제 불법 행위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예 불법 행위라고. 근데 어떤 기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설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것은 다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 그렇지만 불법은 보장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해 왔어. 그러면 최소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본인의 인권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불법이다라고 보는 그냥 윤석열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활동이나 노동자들이 정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을 상황이라고 하는 건 대화와 타협으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절박한 본인들의 상황을 얘기할 수 유일한 방식 그런 방식인데 그것마저도 불법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불법으로 규정짓고 뭐 강하게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끌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제정신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네. 노조에서 노조원들이 회비 거둔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왜 정부가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네. 이것은 그분들의 노동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이미 회계가 투명합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투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노조원들끼리 회비를 걷는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예.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본인들은요. 특활비요. 본인들 쓴 거는요. 그 영수증 제출하라고 휘발되고요. 휘발되고. 네. 아, 본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사용했던 것은요. 두 개는 아직 전부 다. 제출 안 해요. 법원에서 제출도 하지 않았고. 정보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영화관 가서 봤던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산에 그 횟집 가서 먹었던 거, 그건 지금 제출 안 하고 대통령이 있어요. 부산의 횟집에서 먹은 게 있었죠. 그리고 일렬로 다 줄 서가지고 네, 그랬었죠. 악수하고 나왔던 네, 그 네, 횟집 맞아요. 있죠. 네. 영수증 없습니다. 네, 영수증 없다고 그랬죠. 네,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법원에서. 그럼 여기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네.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조에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 자체, 그거는 국가가 뭐라고 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법 외적으로 법 외에 이것은 거의 공산국가처럼 해놓고 나서는 네. 이렇게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은 화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과 중국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이걸로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수출을 어떻게 하냐고. 경제가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제일 밑에 있어요. 예전에 네.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국가 신인도라든지 아니면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잘 되고 있대요. 모르는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대 경제대국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아예 망가져 있는데요. 그냥 뭔가 철학도 없고 그냥 계속 뱉으면은 그것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이 다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카르텔이냐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네, 좋겠어. 맨날 카르텔, 모든 게 카르텔이에요. 이번에 또 교육 카르텔을 직접 얘기했습니다. 교육 카르텔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마치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 삭감했거든요. 공교육 예산 삭감. 아니 교육 예산 삭감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 이미 다 나왔어요. 네. 우리 일타 강사들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 그거 학생들이 몇십만 원에서 1년 수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학원 한 번 가는 돈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로 너무 강의가 좋아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1년에 몇십만 원짜리를 그걸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이거 털고 이게 사교육 카르텔입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카르텔을 본인이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안전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 엄마입니다. 네. 이거 학부형이시죠, 학부형입니다. 학부형. 네, 네, 학부형이에요. 맞습니다. 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나왔을 때 이거는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선 할 수는 없어요. 네, 여기선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표를 줬던 분들조차도 이게 무슨 X 소리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분들요 되게 교양 있는 분들이세요. 특히 대전 유성을은요. 네. 특히 이제 대전 유성을 쪽에는 연구소에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이렇게 거친 말을 할 정도입니다. 무슨 사교육 카르텔이요? 그럼 제대로나 잡든가. 그러니까 대전 얘기하시니까 R&D 예산 다 이제 깎고 이러잖아요. R&D 예산 깎고 그다음에 그 개발이나 교육 예산 싹 깎고 그리고 나서 오늘 했던 말 제가 또 충격적인 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취임 이후 자기 취임한 이후에 네.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상회담을 했죠. 자, 놀러란 표현은 제가 쓴 겁니다. 뭐 놀러 가신 거 아니겠죠? 열심히 일하러 가셨겠죠?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가시는 걸로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2번 정도 가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놀러 가신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러 가셨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러 가신 우리 윤 대통령님 자랑을 하실 게 없어서 93개국과 142회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뭐 기네스 등록 등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본인이 이거 예산 600억 원 가까이 예산 들은 거잖아요. 네. 예비비 더 300억 원 넘게 더 부족해가지고 네, 돈이 부족해서 더해서 거의 600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갔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네 좋습니다. 많이 가는 거 좋다. 처음에는 가는 것까지도 저는 비판을 했는데요. 알았다. 많은 거 그래. 계속 가라. 그럼 성과는요? 성과는 없잖아요. 성과 제로입니다. 본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성과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 그럼 주장은 경제적인 성과. 수주를 했대 수주. 그 제가 이제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오늘 연설에도요. 아랍에서 얼마를 수주했고 뭐 수주를 했대. 수주 MOU.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MOU 한다고 해서 뭐 난리가 많았- 났었잖아요. 뭐 난리였었죠. 수백인가 뭔가 뭐 수십인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성과 이런 게 몇 개 안 됐어요. 두세 개만 실제로 이제 실제 성과 이루어진 이루어진 거는, 것은 맞아요. 진짜 그 뭐 10분의 1인가 그것도 안 됐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분의 1도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6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93개국을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MOU를 수주를 했다라는 건데 그 성과 지금 제로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성과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가서는요? 다 퍼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가서 퍼주고 있고 이건 제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142회 정상회담이 이거 몇 분 한 것도 정상회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몇 분 정도 손잡고 네, 인사한 그때 거.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거의 뭐 1분 정도 했나요? 몇 네. 초라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정상회담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적더라고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142회입니다.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국격이 너무 내려가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이런 말이에요. 너무 자주 방한하신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한을 하신다고요? 예, 너무 자주 방한을 하신다. 시중에 떠도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경 부대변인 제가 분명히 시중에 떠도는 말이 방 기자 말이 너무 자주 방한하신다. 네. 오마이 TV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시중에 PD님이 떠도는 네 저요 그러시는데요. 저는 아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이셨어요. 얘기죠. 방 기자 한 얘기 아니고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한대요. 건전 재정 말이 좋아요. 건전 재정이 긴축 재정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자, 이경 부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요? 저한테 안 물으셔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많은 분들께서 웃기고 있네 아마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금 역대 세수 결손이 59조 원입니다. 59조 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법인세 깎아줘서 네. 종부세 깎아주고 네. 부자 감세.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0.1%인 경제적으로 0.1%인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결손이 59조 원이에요. 예, 예, 59조 원.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지방정부 소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 여야할 것 없습니다. 지자체 대표 공약. 음. 대표적인 공약 그리고 신규 사업도 전부 다 지금 중단 위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곳만 뭐 잘 되고 민주당 단체장 있는 곳은 어렵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방 정부가 공약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 지방자치단체는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방에서 지자체 그 보통 교부세로 또 네, 들어가 맞아요. 보통 네. 교부세로 들어가는 것이 10조 원 가까이 10조 그렇죠. 원입니다. 이것이 다 줄었어요. 10조 맞아요. 원이 아예 줄었습니다. 그럼 지방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90회가 100회에 가깝게 기네스를 하겠다면서 기네스 기록을 등재하겠다면서
순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청와대 영빈관에서도 지금 그렇게 많이 100회가 넘게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실을 이전함에 있어서 지금 조달 중에 우리 공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다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건지 다 비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아직은 다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어느 업체가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는 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되는 것은 예. 김건희 씨 일정이 무슨 공식 일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건희 씨가요 제주도를 갔는데 무슨 뭐 전용기를 탔다라는 어떤 기자들한테 그래요? 나오는 소리는 있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럼 취재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제2부속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명확하게 어떤 예산을 얼마나 들였고 어느 인원들이 있는지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본인들끼리 돈을 다 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비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손이 59조 원이나 되는데 이번에 또 뭐 은행 카르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맞아요. 그 있습니다. 얘기했었죠. 이 말이 됩니까? 죄다 그러니까 죄다 카르텔이에요. 교육 뭐든지. 카르텔, 은행 카르텔, 카르텔의 의미를 R&B 제대로 과학계 R&B 카르텔. 과학계 R&B 이거 한 번만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지금 과학자들 연구비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후보였을 당시에 지지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원들이요 예. 조사를 했는데 연구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연구 카르텔 그러니까 연구비 R&D 연구비를 완전히 다 그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98%가 연구 카르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구 카르텔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분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데군데는 저는요 어느 정책이든지 현장에서는 뭔가 개선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98%가 연구 카르텔이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래요. 예산을 다 깎습니다. 예산을 깎는 이유 카르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추경 예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내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고 기름값 오르고 재료비 오르니까 값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을 풀어서 내수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긴축 재정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재정을 확장을 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순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안 해요. 그리고 긴축 재정하겠다 그러고 세수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은 옥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돌아가지 않아 돈이. 그럼 내수는 어떻게 됐어? 내수는 계속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는 망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서 이런 경제 원리를 배워갖고 와가지고 또는 어느 이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보자.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급 비축을 늘리겠대요. 자,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만약에 R&D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 정부 구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R&D 예산의 기초 어떤 연구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건 다 줄여버리고 정부에다가 뭐 만들고 시스템 만드는 건 돈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더 웃긴 거.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에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률을 우선 배정하겠대요. 보육 예산 깎았어요. 아이들 보육 예산은. 네. 이게 뭐냐고요 대체. 그리고 지금 정부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정부 구축이라는 거에 4조 4천억 원입니다. 네. 이거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어느 당장 우리가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것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네. 본인들 지인들이 돈벌이가 되고 가족들이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아예 다 비틀어 버리잖아요. 정부 구축이라고 한다면 4조 4천억 원 이거 AI 어느
어느 곳에 바이오 들어가는지 누구, 모르- 사이버폰 지금 어디,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은 또 어디, 네. 이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다 비공개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어디서 봐야 쓰는지는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R&D에서 과학 분야 R&D도 그래요. 음.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현재 그거는 어디에 돈이 쓰는지 뻔히 알잖아요. 본인 지인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 구축이라든지 4조 4천억 원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누군가는 못하죠. 가져갈 돈이다라는 현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조 원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 정말 기가 찼습니다. 23조 원 구조 조정을 했다면 국회의 역할은 뭐냐면 국회에 어떤 것을 구조조정했는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시 한번 국회 내 권한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율을 한다든지 그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구조조정 내용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출하지 아예요. 않았다. 아예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대통령이나 사람은 본인은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구조 조정했다. 그리고 국회 얘기는 하는데요. 그럼 국회가 검증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게 독재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가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예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쓰는 예산은 좀 감축하고 R&D 예산이나 보육 예산이나 교육 예산은 좀 증가시켜야 돼요.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뭐 적당히 타협하고 이러지 말고 명확하게 밝혀내고 문제 있는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않겠나 이분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요. 예전에 그 발표에서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하겠다. 기억하시죠? 네. 반도체 국가 총력전을 하겠다. 그럼 반도체 R&D 예산도 완전히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삭감이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뭐 또 무슨 카르텔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공약으로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산은 완전히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의 과학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것도 무슨 뭐 행사장이나 가면은 그걸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걸 발언을 했는데요. 최고의 과학자 적극 지원 뭐가 있습니까? R&D 예산이라고 연구 개발비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비를 주는 것이고 최고의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것을 분석하기에는 이분은 정상적인 범주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에휴, 어쨌든 이 시정연설 들으면서 더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가 또 어떻게 운영될지 걱정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